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소식이죠. 사이언스24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달 20일 YTN 등 방송사와 은행 해킹 공격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3.20 사이버 해킹 결국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그날로부터 6일 이후였죠. 지난달 26일에도 YTN 홈페이지 서버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도 북한이 배후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이었죠. YTN 일브로텍,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 3곳과 또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들을 강타했던 이 해킹 공격은 북한의 정찰총국의 소행이라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조사팀이 해킹의 접속 경로와 악성 코드의 특성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힌 겁니다. 이 조사팀은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서버 등에서 수집한 악성 코드 76종과 또 국정원과 군 당국이 축적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해킹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이 3.20 해킹은 최소한 8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목표 기관 내부의 PC 또는 서버 컴퓨터를 장악한 다음에 백신 등 프로그램의 중앙 배포 서버를 통해서 이 악성 코드를 내부 전체 PC에 일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가 된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해킹 수법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최소 북한 6대의 내부 PC에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이 PC들이 3.20 해킹에 이용된 공격 경유지에 수시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금융사에 1,590회나 접속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했고 또 공격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이 해당 공격 경유지를 파괴하고 또 흔적을 제거하려 한 시도도 확인됐습니다. 또 공격 경유지로 사용된 49개 가운데 22개가 2009년 이후 북한이 대남 해킹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인터넷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3.20 해킹이 하스타티 등의 특정 문자열로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동시에 발생했고 또 이때 쓰인 악성 코드 소스 프로그램은 지난 26일 이 YTN 홈페이지 서버 공격에서도 완전히 일치하거나 또 공격 경유지도 다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과 또 기준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창조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7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이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 이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됩니다. 지난해 13% 수준이었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비중이 오는 2017년까지 18%로 확대됩니다. 또 ICT와 과학기술의 융복합, 기초연구와 도전성이 강한 창의적 연구에 대한 투자도 늘어납니다. 이 밖에 재난이나 재해, 먹을거리 위협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대응 기술 개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과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 모아진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 최종안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과학기술 분야의 재원 마련이 좀 손쉽게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과학기술 이 동맥경화처럼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찾았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가 진행된 환자의 혈관벽에 이 칼슘이 쌓여서 딱딱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김효수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이 혈관에 있는 줄기세포의 일종인 이 전구세포가 이 혈관 석회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구세포는 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조골세포와 또 반대로 부드럽게 녹이는 파골세포, 이렇게 어느 쪽으로든 분화가 가능한데요. 이 혈관벽에 이물질이 쌓이면 주로 조골세포로 분화하면서 이 딱딱하게 변화한다고 연구진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세포에 그 당뇨 치료 물질을 처리했더니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2.5배 이상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이 혈관 석회화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맥경화나 당뇨가 오래 진행된 탓에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세한 소식은 조금 이따 전화 연결해가지고요.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체내 수은 농도가 짙으면 성인 당뇨병의 위험이 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디애나 대학 보건대학원의 허카 박사가 20세에서 32세 남녀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발톱에 측정된 수은 농도를 측정한 뒤에 이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수원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당뇨병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은 농도 상위 그룹은 이 하위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평균 65%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 결과가 수은과 당뇨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 자세히 보면 이 수은이 어류, 생선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생선 섭취에 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라디오 박형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